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베이직 강의를 담당하게 된 KN의 김영진입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차로는 첫 번째 3D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소개,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 환경, 네 번째 스케치. 그래서 5번부터 뭐 또 1번부터 7번까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식으로 더 이상 읽지는 않을게요. 뭐 읽으면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목차로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3D 개념 아시는 분은 그냥 한 번 더 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깜깜하다,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2D만 해왔는데 3D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처음 그냥 개념을 정립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리드웍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3D 개념을 이해한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3D 개념. 3D 모델링이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요렇게 지금 읽는 것보다는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물체를 깎고 붙이고 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수학적이죠. 수학적인데, 그러니까 컴퓨터에 어떤 이제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컴퓨터 안에 가상의 공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형상화하는 거죠. 3D 공간 안에다가,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표현하려면 이제 수학적인 정의들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 실제 모델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D 개념, 3D의 종류, 종류가 참 중요한데요. 그냥 꽉 찬 형상도 있고, 그냥 선이랑 점만 이용해서 만든 모델 형상이 있고, 그리고 속은 비어있지만, 면과, 그리고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와이어를 엮어 만든 모양과 같다 그래서 그냥 와이어프레임이다, 와이어프레임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어프레임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면, 이제 거기 이제 다 연결하면 어느 영역 구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면으로 채운 겁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모델은 그러니까 점선 면 이것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내부에다가 이제 밀도라는 이제 특성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속이 꽉 찬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법이 있어요. 모델링 기법.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CSG 방식이 있고 비랩 방식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요. 그래서 CSG 방식 같은 경우는 아래 설명에는 입체 형상의 집합 연산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원통 형상의 이제 그 모델과 그리고 직사각형의 모델들을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붙이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모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CSG 방식 같은 경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그 용량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용량이 작아요. 데이터 관리하기가 어떻게 보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좀 쉽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 정의되어 있는 형상을 그냥 더해서 만드는 형상이다 보니까
뭐 이제 관계 같은 그런 것들은 없고, 그래서 데이터의 그 용량이 좀 적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정의되어 있는 형상들을 갖다 붙이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공면 현상이나 좀 어려운 형상의 형상들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CSG 방식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비랩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비랩 방식은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서페이스 모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점, 선, 면, 이런 접촉 관계, 이제 바운더리, 그래서 경계, 이런 경계점에 대한 그 이제 그 상호 간의 작용이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위상 요소가 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이제 인터넷 서치하시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서치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랩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랩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SG 방식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랩 방식이 나온 거고요. 이 비랩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이제 공면 현상이라든지 뭐 이제 모델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 관계 요소들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용량이 조금 CSG 방식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용량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두 가지 모델링 기법이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비랩 방식을 착안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이제 개념에서 이제 피처 구성인데, 보통은 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작업 평면이 있고, 거기에 작업 축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업 평면에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작업 평면에 내가 원하는 형상의 스케치를 하나 하고, 그 스케치를 피처를 통해서 이제 스케치 피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스케치 피처를 통해서 이제 더해서 이제 만듭니다. 막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배치 피터라는 것을, 지금 뭐 챔퍼가 있고 뭐 카운터 보링에서 이제 뭐 뚫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홀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 피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스케치 피처를 이제 감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빼요. 빼서 이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을 붙이고 빼고 이런 형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피처의 구성은 뭐 요거보다는 아래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스케치를 원하는 작업 평면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작업 평면이 일단은 있습니다. 뭐 정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윗면 이렇게 해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실습하시면 이해가 가시니까 그거는 앞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내부 영역이 있잖아요. 그 내부 영역을 돌출을 해요. 피처를 만들어요. 그러면 단위 피처가 형상이 되거든요. 단위 피처가 형상이 만들어져요. 지금 뭐 이제 원기둥이나 직육면체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파트가 막 이 그 단위 피처들을 더하고 빼고 해서 파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파트를 만들고 나서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솔리드의 개념에서 이제 솔리드 모델의 구성 요소는 지금 요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솔리드웍스 아이콘도 몇 개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 순서예요. 요거는 어셈블리는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제 그 모델 파트를 만드는 그 순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정면, 측면, 윗면 뭐 모델링한 형상의 면, 그런 것들에다가 2D 스케치를 해요. 뭐 점을 긋거나 아니면 선을 그리거나 원, 사각형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이제 그 2D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다 정의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의로 정의를 한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직각이면 그냥 F8 같은 경우, CAD 하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F8 누르고
이게 직각을 그리잖아요. 직각 그려서 선을 2개 그리잖아요. 그리고 치수도 정확하게 딱 입력하잖아요. 100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 치수 후기입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치수 같은 경우는 참조죠. 오토캐드의 2D의 경우에는. 근데 이 3D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스케치 형상을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치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잡는 거예요. 구속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2D 스케치 영역, 그래서 이 2D 스케치 영역을 완료를 하면 피처를 통해서 3D 피처를 통해서 이제 3D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근데 이제 2D 스케치 영역이 3D 영역과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2D 영역을 항상 벗어나시려면 지금 위에 지금 생긴 아이콘 있죠? 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스케치 종료거든요. 이 종료를 하고 나서야지만 피처를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스케치 했는데 피처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계속 편집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계속 바꿔가잖아요. 만약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3D 영역, 그러니까 스케치를 만약에 사각형으로 했는데, 사각형을 그대로 이제 높이를 부여해서 뭐 100mm만큼 뽑아 올렸어요. 근데 이제 100mm만큼 뽑아 올린 이제 돌출한 부분에 대한 피처, 이제 길이죠. 그 부분을 제어하는 건 피처 편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처 편집으로 하시고, 그리고 스케치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스케치 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는 스케치 편집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작업평면과 2D 스케치 사이에 지금 하나가 아이콘이 생겼잖아요. 저 부분은 뭐냐면 2D 스케치를, 그러니까 만약에 정면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원하는 형상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 투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스케치 평면 편집을 통해서 스케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모델링 순서를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속 조건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같이 이제 치수를 부여해서 뭐 길이, 각도, 지름, 반지름 등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상 그러니까 뭐 평행이라든지 직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선을 그려서 탄젠트 등을 부여해가지고 구속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2D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수식이 3D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뭐 간단한 것부터 조금 복잡한 것 같이 계산 기능이 있으니까 바로 치수 입력하면서 계산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형상, 수식을 이용한 구속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지를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3D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3D 개념에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델을 툴을 잘 쓰는 거는 사용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모델, 원하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접근해야 나중에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피처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3D를 만들 때 얼마나 피처 히스토리를 짧게 쓰느냐도 그 파트 용량과 그 파트 모델에 조금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보고 나의 설계 의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3D의 개념은 요렇게 해서 조금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3D 개념은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소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홍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솔리드웍스를 쓰는 업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가세요. 일단은 제품별 기능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는데 툴박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서 나 지금 어셈블리 지금 저 하고 있는데 볼트가 안 불러와진다. 근데 제가 이건 실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버전을 안 물어보고 일단은 그 툴박스 파트 부분이 그 파일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품이 스탠다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가면 매트릭스가 참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버전이 좀 나뉘고요. 버전별로 기능이 좀 나뉘고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첨부를 해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희 여기 지금 보이시는 솔리드웍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홈에 제품에 3D CAD, 3D 매트릭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가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에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 버전이 무엇이냐 그걸 잘 선택하셔서 조금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용 산업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용 산업을 넣어 봤는데 많아요. 3D 툴은 많은데 솔리드웍스도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 쪽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 그 다음에 뭐 이제 금형 그리고 뭐 반도체 설비라든지 그냥 기계 설비 뭐 그리고 뭐 이제 공정 설계 프로세서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너무 가벼운 툴 아니냐 너무 싸서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가성비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의 기본 그래서 뭐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사각형에 있는 지금 내용들 있잖아요. 뭐 3차원 모델 작성, 연계된 도면 생성, 뭐 파이프 모델링, 뭐 서페이스 작업 다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설계자의 다양한 설계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한 것과 같이 솔리드 영상을 이제 단위, 즉 보스, 뭐 구멍, 필렛 등 이런 것들 단위 영상 피처라 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그 피처들을 조합하여서 3차원 형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솔리드웍스의 기반이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피처 기반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솔리드웍스는 윈도우 기반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특징은 뭐냐면 이제 뭐 저희 그 솔리드웍스는 제품이 많아요. 뭐 PDM, 뭐 이제 뭐 인터페이스, 인스펙션,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인스펙션, 뭐 시뮬레이션, 뭐 이제 CAD, 뭐 해서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이 그 하나의 데이터를 한 프로그램에서 작업해서 호환성이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불필요한 이제 데이터 오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불필요한 이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석을 해야 돼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넘겼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파트 아니다. 다른 파트 파트라 그러기보단 파일의 형식이 안 맞는다. 딴 걸로 보내줘라.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한 회사에 있을 때는 한 회사에 솔리드웍스만 쓰시면은 엄청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어느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파일을 데이터 손실 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이동 없이 오류 없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솔리드웍스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소개 마지막인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솔리드웍스는 파트를 만들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도면을 치시잖아요. 이제 근데 도면을 어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솔리드 모델을 만들고 2D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조금 손을 보고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한 거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D에서 치수까지 넣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을 2D 작업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3차원 형상을 만들고 이제 솔리드웍스에 있는 도면을 통해서 이제 모델에 치수를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면상에서 이제 치수를 변경해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링크들이 연계되어 있는 모든 파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자동적인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도면을 바꾸면 파트들이 바뀌고 파트를 바꾸면 도면이 알아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편한 설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의 이제 강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솔리드웍스 소개는 조금 여기서 마치고요. 뭐 제가 좀 첫날이라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정신없이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강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